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박인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16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의 1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6번째 시간은 청운대학교 이도형 교수,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995년 2군 8구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개편 취지인데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인천의 각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27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에 앞서 인천시가 행정구역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던 날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체제로서는 미래에 합리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만들어가기가 어렵고 시민의 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행정수행 부분에도 적합지 않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8기 시정의 역정시책 중에 하나도 제너퍼 르네상스의 중심적으로 전체가 하나의 원도심 활성화의 큰 틀에서 우리 인천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된다. 대양, 레저, 문화,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뉴용콩 시티의 중심지가 된다. 중도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고 대단히 광활한 면적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행정 수요로 활동을 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라뱃길을 분들에서 대략적으로 기존의 서구와 검단구가 분구가 되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4년 뒤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구역 개편안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유정복 시장은 시청에서 2026년까지 현행 10개 군구를 11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편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서 인구 10만의 제물포구를 신설하고요. 영종국제도시가 있는 영종 지역은 마찬가지로 인구 10만의 영종구로 재편하게 됩니다. 인구 14만 명의 중구는 원도심 지역과 영종 신도시 지역으로 각각 분리가 되는데요. 서구의 경우도 분구가 이루어집니다. 청라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그리고 이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구가 7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구 19만의 검단구를 신설해서 분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서구 북쪽은 검단구로, 남쪽은 기존 서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요. 기존 2군 8구에서 동구가 그리고 중구가 두 개 구가 없어지게 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3개 구가 신설돼서 전체 2군 9구로 인천의 행정구역이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동구와 중구가 사라지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3개구가 신설돼 2군 8구에서 2군 9구의 행정구역으로 변화하는 건데요. 남동구는 추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궁금한데요. 먼저 김칭우 논설실장님,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89년도 옹진군에서 영정면과 용유면 그리고 김포 계양면이 인천 직할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1995년도 광역시 출범 당시에는 옹진군과 광화군, 김포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요. 인천은 광역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말 그대로 광역도시가 됐습니다. 비록 현재 영종도의 인구가 분구를 할 만큼 충분치는 않지만 인천 본토와 떨어져서 높은 통행료를 내고 민자도로를 통해서 인천 본토를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구나 동구가 아닌 서구나 연수구로 연결되는 영종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영종도의 분구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요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20년간 계획 인구가 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배 정도 늘어나가면 일정하게 행정 개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요. 인천의 인구 변화로 인한 개편 추진 필요성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기본적으로 이번엔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행정구역은 1995년도에 이제 확정된 거거든요. 예. 단시 인천시 인구가 235만 명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296만 명을 거의 300만 명 육박하고 예. 60만 명 이상 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적, 사회적 여건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역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재편하겠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론적, 학술적으로는 행정구역 통합론과 분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통합론은 이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분리론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분리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은 실제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대한 민심을 자치구별로 좀 간단하게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예상보다는 많이 엇갈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국민의힘 소속인 인천시 서구, 동구는 분명하게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영종구 한 개구와 동구와 통합되는 중구, 향후 2개로 분구되는 남동구는 명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의 명분과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단체장 기준입니다. 반면에 송도 국제도시 분구 요구가 많은 연수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2개로 분구될 것으로 예정된 남동구 외에도 송도 국제도시도 35만 명으로 선장이 예상되는 만큼 남동구가 분구될 때 연수구도 분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교롭게 또 민주당 소속인데요. 부평과 계양은 행정구역 개편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50만 명 인구가 붕괴된 상태고요.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다가 하나의 생활권이어서 당분간 분구나 행정 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단체장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대한 찬성을 표한 곳이 많았다. 다만 중구, 남동구, 연수구 등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남동구 연수구의 분구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자치구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서구와 영종 등에서는 인천시의 이번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반기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 영종 주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안을 반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종, 청라, 검단 지역 주민들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종의 경우 중구 원도심 지역과 생활권이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그동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행정 업무나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구 본청과 지리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행정 업무 처리 등에 있어서 불편하고 뭐 열악한 측면이 많았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구가 신설될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행정 편익, 예산 편성 등 영종 주민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면적이 동구, 미추홀구 그리고 계양과 부평구를 모두 합친 면적보다 좀 넓은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검단이 이제 분구 신설될 경우에는 행정력이 검단에 집중될 수 있고 지역 발전에 도움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개편안을 반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라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재물포구 신설이 추진되면 일부 지역 원도심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동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이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작고 또 그다음에 인구수도 적고 항상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원도심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자면 중구는 아직도 개발할 때가 좀 많아요. 여기 도서 요 좀 주택이나 뭐 이런 그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도인천역 살리고 팔부도, 연안부도 지금 도서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도서가. 그걸 왜 저쪽으로 합쳐요? 그건 아니지. 네, 개편이 추진되면 원도심 침체가 우려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 또한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유 무엇인지 김충우 논설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인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면적과 인구 규모는 인천에서 가장 적은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시권 자치구를 통합하는 방안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방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의 중동구 가칭 재물포구 행정 개편을 맞물려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를 좀 불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2010년부터 꾸준히 분구를 주장하는 송도의 경우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빠졌습니다. 이 교수님, 이렇게 송도 주민들이 분구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은 분구를 주장해오던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송도가 포함되지 않자 이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송도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송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유입률을 고려해야 할 때 송도 분구가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 주민들 역시 송도구가 이제 분구가 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예산이 송도에 직접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이제 분구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일부 송도 시민단체들은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송도를 분구 또는 경제특별자치구로 지정 논의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현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도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뭐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천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재물포구를 유시장의 1호 공약이죠. 재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영종구는 항공, 해양, 레저 산업을 포함한 뉴 홍콩시티의 중심지로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비전을 세웠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잘 될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중구와 동구의 경우는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동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구가 새롭게 발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구와 검단구의 경우는 주민들에게는 행정 편익과 신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행정구역 통합과 달리 이제 분리는 경제 논리보다는 이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우 논설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 실현되면 인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가 1995년도 235만 명에서 61만 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한 개 기초 단체장 당 평균 인구수가 29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333만 명으로 인천과 비슷하지만 16개 군구가 있어서 기초단체당
평균 인구수가 20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구의 경우에는 영종도 지역과 내륙 지역으로 생활권이 동떨어져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도 부평, 서구, 계양으로 나누면서 생활권이 일정하게 그 행정권과 동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평, 계양과 맞먹고요. 수원과도 면적이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생활권과 행정권이 나름대로 일치하게 되고 무엇보다 자치행정이 보다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인천시 정치권도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이번 개편 추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 해당 발표 어떤 내용이고 또 이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에 인천시의 개편안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우려의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이나 시의 보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건데요. 자치구의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유 시장의 독단과 불통에 대한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개편에 대한 본질적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니고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있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넘어야 할 숙제,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행정구역 개편이 실현되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자치구들과의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행안부 검토와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자치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찬반 양론이 갈라질 공산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 힘겨루기, 유불리에 따라서 개편안이 충분히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회 문턱을 넘기에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앞으로 좀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 추진 발표에 앞서 협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고 또 개편이 실제로 추진되더라도 복잡한 행정구역 개편 절차가 남아 있어서 개편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행정구역 개편 절차로 인해 일각에서는 실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는 어땠는지 김칭우 논설실장님 말씀 주시죠. 네, 행정구역 개편은 크게는 자치도 도폐지론과 반대로 광역시도 통합론, 즉 광역시 폐지론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구 경북권과 광주 전남권을 중심으로 광역시도 재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마산과 창원이 통합이 돼서 통합 창원으로 커진 적이 있고요. 청주시도 인근 군지역을 통합해서 75만, 그러니까 충북도 인구의 절반을 광역 청주시가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시는 인근 군 통합에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그만큼 행정구역 개편은 개편 아이디어와 방안도 많지만 실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인데요.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올 1월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 이상에 걸맞는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셈인데요.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유정복 시장이 임기 초에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한 행정구역 개편 카드를 제시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 반발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구가 2개에서 3개의 선거구로 개편되는 만큼 정치적 파장도 예상이 됩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닌데요.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쟁이 소모적이고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지방분권 확장 차원에서 인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메가시티 경제블록 형성까지 발전적 논쟁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2020년대 대구 경북권, 광주 전남권의 재통합 사례, 실패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방분권 확장과 인천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논쟁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은 인구가 적고 생활권이 비슷한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통합해서 규모의 경주를 이루고요. 서로 생활권이 떨어져 있는 중구 내륙과 영종을 분리하고 또 인구와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서구를 분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의 균형 발전과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요. 시가 초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은 행정, 재정적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과 분리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와 절차, 과정과는 별개로 해서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낮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행정구역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이라는 점, 또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또 선거와 지역구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 시장의 의도대로 실제 행정구역 개편에 이르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칭우 논설실장님, 행정구역 개편의 추진에 바람직한 방향과 실현 가능성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구편에 나선 것은 생활권과 인구 규모가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1989년도에 옹진군에 있는 영종면, 용유면, 계양면이 인천에 편입됐고요. 1995년도 옹진군, 광화군, 김포,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 300만 인구에 적합한 합리적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행정가인 유정복 시장은 또 한편으로 따지면 정치가이지 않습니까? 2년 후에 총선을 바라보고 총선까지 겨냥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가피하게 1, 2년 이상은 일정하게 토론이 돼야 되겠지만 선거 이후에는 바뀐 선거 지형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정에서 남동구와 연수구가 각각 분구가 된다면 2군 11체제가 돼서 현재 29만 6천 명인 기초단체가 22만 8천 명. 물론 부산보다는 높긴 하지만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보다는 득이 많고 무엇보다 자치 행정이 보다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좀 큽니다. 향후에 많은 논란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부천, 김포, 시흥까지 포괄하는 032 생활권, 메가시티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지방분권 확장의 개념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인천시가 300만 인구에 적합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 또 이것이 부천, 김포, 시흥까지 포함하는 032 생활권, 메가시티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지방분권 확장 논의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27년 만에 추진되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의 발표처럼 27년간 많은 변화를 겪은 인천시에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체계 추진과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개편안 실현에 신중을 기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안을 보완해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도형 교수, 김칭우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